안녕하십니까. 대관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불용 한자라는 것은 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이름에 이 불용 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개명을 좀 해줘야 될까요? 불용한 자를 굉장히 폭넓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주를 보고 장명하는 게 아니고 파자 장명이라고 해서 글자의 성질을 파악을 해서 야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파자 장명에서 유래해 오고 그런 논리를 받은 분들이 보통 불용한자의 폭이 굉장히 넓어서 멀쩡한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보면 이 글자가 무슨 뭐 때문에 불용한자다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 장명을 해간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재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파자 장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불용한자는 아무래도 좀 제외가 되고, 예전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런 글자들은 유튜브를 좀 보시면 많이 이렇게 정리되어 놓은 부분들이 있을 건데, 뭐 숙자를 쓰게 되면 내 눈물에 눈물을 많이 흘린다든지, 사람이 인덕이 없다, 배우자 덕이 없다든지, 그런 이제 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불용한자라고 지정해 놓은 그런 글자들을 보면 이게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시대별로. 아, 이름을 쓰니까 이 사람이 배우자 사랑을 못 받고 이별을 하더라, 이런 검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폭넓게 활용해 놓은 거 말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불용한자로 해놓은 그런 글자들은, 내가 이름이 불편하다 그러면 바꿔 쓰는 게 좋고요. 내가 불편하지 않아, 나도 써도 좋아, 내가 부모님이 지어주니까 내가 그대로 쓰겠어 하는 것은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실은 때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의가 올 때, 불용한자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은 글자 중에 굳이 쓰면 안 되는 글자를 써서 이름에 쓴다 하면 개명을 좀 고려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때가 오면 개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개명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몇백만 원이 들고 몇천만 원이 들고 막 시간과 노고가 많이 들어가고 적금을 깬다든지 이러면 개명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 금액 많이 들지 않고요. 개명 신청도 아주 간소화돼서 쉽고, 그게 불편하면 또 법무사에 의뢰하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거든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막 개명할 때 막 사기치는 것처럼 멀쩡하게 장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오바가 심한 겁니다. 그냥 자기 선택이거든요. 내가 내 이름에 불용한자야, 여기저기 가도 불용한자야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개명을 하겠다? 그러면 그 때가 된 거고요. 아니야, 아직 내가 그럴 수 없어 하면 때가 안 된 건데, 보통 보면 제가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떤 경우는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개명을 고민해서. 그리고 비로소 개명할 때 내가 진짜 개명할 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는 분도 개명은 18년 전에 개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름을 안 바꾸고 그냥 쓰다가 70줄에 다 들어서 개명을 하셨어요. 법적 개명. 그러면 사실 맞아요. 선생님, 저 개명을 진작 할 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내가 아무렇지 않고 편한데, 내가 새로운 일을 받은 게 너무 좀 어색해서 내가 안 받고 너무 후회스러워요. 이렇게 18년이 지나면서 개명하시면서 막 너무 행복을 느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나이 60이 되면 다 살았어, 환갑이잖아요. 요즘은 환갑이 돼도 저 늙은 사람 축에, 어른의 축에 못 들어갔거든요. 요즘 75세, 78세에도 지금 미용실에서 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젊은 분들 많거든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시니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불용한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아까 개명 문제를 너무 이렇게 막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옷을 바꿔 입는다, 혹은 여권을 좀 바꾼다, 그렇게 하고 개명을 한다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개명을 하면서 이제 숫자로 바뀌거든요. 내 명의도 바꾸고 면허증 바꾸고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내가 새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이렇게 거듭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 그런 기분, 정말 새로운 기분 막 느낄 수 있고요. 개명 허가서 이렇게 받아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또 저 역시 제 이름을 개명하면서부터 재물이 이렇게 축적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사주에 따라 기운이 나온다는 건 저는 체득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 이름 다 바꿔드려서 잘 안 된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에 제 주변 사람들 이름 바꿔서 안 된다 하면 제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명 부분, 불용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 없고 내가 불용한자가 있어서 정말 마음이 슬프다. 내가 자꾸 내가 치는 느낌이 든다 하면 기회를 봐서 한번 고려하시는 게 그게 좀 더 나은 방법입니다. 인생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살다 가는 게 인생이지 그냥 계속 살지 않고 또 죽을 때 다 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다 놓고 가는 거거든요. 살면서 그렇죠. 요즘 MZ 세대처럼 바로바로 즐기면서 살고 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개명 그런 쪽에서 접근한다면 아주 접근이 쉽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개명을 하셨대요. 아, 개명을 네. 하시고 나서 이제 초본을 뗐는데 개명 전 이름이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단 초본에는 그 개명 전에 이름이 뜨는데 그 이름이 아주 시골스러우면 초본 뜰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보였으면 하는 분들이 예상으로 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초본에 기록된 사항이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혼인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해놓은 거예요, 혼인신고를. 그래서 법적 판단을 받아서 그건 무효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본에 있는 그 법원의 판결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초본을 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를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초본을 뛸 때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 내가 동사무소 가서 초본을 띈다 그러면 개명한 이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명 이름 그 개명한 기록 없이 초본을 띌 수가 있고요. 내가 직접 인터넷으로 초본을 띈다 이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쫙 나오는데 그 밑에 그 개인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포함 미포함 중에 미포함을 눌러주시면 개명된 이름, 개명 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본을 띄셔서 활용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초본 같은 경우는 내가 개명해서 모든 서류를 다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개명 전 이름 가지고 개명한 이름을 바꿔야 될 때는 개명 전에 허가받은 초본의 이름 본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활용하시고 이제 더 바꿀 게 없다 할 때 내가 초본을 뛸 때 이름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개인 사유에 대한 미포함을 눌러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동사무 초본 뛸 때 사유를 포함시켜주지 말아주세요 하면 그 포함이 되지 않고 초본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개명을 할 때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한 분이 만약 재혼을 해서 했다면 개명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개명을 할 때 이제 개명만 할 건지 성본 변경을 해야 될 건지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개명을 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아버님 성으로 그냥 개명을 하면 되고 2008년 이전이라 하면 서류상 재적 등본을 띄게 되면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한 분 돌아가셨다 하면 돌아가시는 분의 서류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2008년 이전이라 하면 재적 등본을 내시면 되고요. 성본 변경을 안 한다면 개명은 생각보다 좀 쉽게 될 수 있고 성본 변경을 해야 된다 하면 성은 이제 우선 성부터 바꾸고요. 성이 바꿔지게 되면 이제 그다음 이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본 변경은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게 부모님이 같이 아주 안정적으로 사신다 하면 성본 변경이 괜찮지만 혹시라도 보통 한 번 재혼하고 두 번 재혼하고 세 번 재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본 변경하고 또 당할 수 있으시니까 충분한 협의를 하신 다음에 성을 바꾸는 게 좋고요. 보통 개명 때는 성을 안 바꾸고 특별한 사유가 정말 있을 때 그때 성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예전 같으면 성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엄두를 못 냈는데 요즘은 이렇게 성을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재혼하셨는데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책임지려고 내 성으로 바꿔라.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을 바꾸는 건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나 계명을 한다 하는 건 부모님이 안 계셔도 성년자인 경우는 아주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는 그럴 경우 재직등본을 띄우면 되겠다. 생각보다 이제 복잡한 질문이라서 답변도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더 간단하고 이제 성분 변경을 할 때만 조금 서류가 좀 더 많아지고 좀 복잡할 수 있다. 그 외에는 그냥 편하게 개명을 하든 성을 바꾸려고 하면 성하고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면 성부터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바꿔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면 되겠죠. 네, 선생님 답변처럼 좀 더 간단하게 이름을 개명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재적 등본을 떼면 되고 성분 변경을 바꾼다면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와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